안녕하세요. 맹꽁이어서 4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요. 공원 생활체조 또 강사회를 나가야 되거든요. 그냥 과일 주스 한 잔 짜먹고 또 음악 선정하고 음악을 살짝 틀어놓고 하거든요. 그거 하고 체육복 갈아입고 그러고는 부지런히 가서 운동 1시간 한 10분 정도 지도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걷기 만보 걷기 하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김치가 집에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김치를 이틀 전인가 김치를 샀더니 너무 맛이 없어요. 3만 원어치 샀는데 맛이 없어가지고 찌개를 해 먹어야 될 것 같아서 나도 김치 담아본 지는 진짜 오래됐지만 그냥 내가 맛이 없어도 사 먹는 것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 싶어서 시장에 가서 배추 6포기를 사왔습니다. 6포기 봄김장이에요. 지금 이제 이거 담으면은 저는 찌개거리로 담으려고 합니다. 내가 맛있게 담을 그런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대충 소금에 절거가지고 멸치 좀 넣고 양념 골고루 해가지고 그냥 익혀가지고 김치찌개용으로 그렇게 부담 없이 담아보려고 하는데 일이 되게 많으네요. 힘들어요. 안 담다 담으려니까. 그저 그냥 그런 대로 그래도 맛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오늘은 49번째 민들레에서 일기를 공개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기쁨이 됩니다. 제목은 상이와 프레드의 방문. 오후에 상이와 프레드가 우리 집을 방문했다. 동생의 딸입니다. 우리 동네로 이사를 왔어요. 며칠 전에 왔었습니다. 치킨과 순대, 떡볶이를 사가지고 왔다. 셋이서 반가운 인사로 만남을 했다. 내가 맥주를 사가지고 오고 또 우리는 함께 먹으면서 많은 대화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얼마 전에 상이가 나무와 새 모양 스티커를 사다 우리 집에다 갖다 놓았었다. 우리 집에 이제 약간 빈 공간 벽에다 그 나무와 새가 있는 그런 스티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있는 것도 모르는데 그 조카딸이 사가지고 집안 빈 공간 벽에다가 그거 붙이면은 집안 분위기가 아늑하다고 그거 하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그걸 붙이러 온 거예요. 그날. 아주 그냥 그 스티커를 사다 놓았는데 주방 벽에다가 아주 예술적으로 스티커를 붙여 놓았다. 그림을 붙여 놓고 보니 나무와 새가 아주 잘 어울리고 기분 전환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그림이었다. 그리고 의자가 삐걱거리는 것이 있어서 프레드에게 부탁을 해서 망치질을 하게 하고 그것 좀 잡아달라고 하니까 프레드가 그것도 해주었다. 그리고 나는 상이랑 이불을 밖에 나가서 탈탈 털고 했다. 혼자 살면 이불을 밖에다 털 수가 없잖아요. 혼자는. 그래서 조카딸이 왔걸래 같이 아주 속이 시원하게 털어냈습니다.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을 함께 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했다. 상이랑 한 동네 살다가 보니 참 좋은 일들이 많이 있다. 10시경에 상이와 프레드는 집으로 가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잠을 청했다. 2012년 11월 달입니다. 다음은 옥경이 조카님의 방문입니다. 제목. 지난 화요일 날 옥경이 조카님이, 옥경이는 우리 큰 언니의 큰딸입니다. 조카님의 수서에 사는 아들 집에 왔다는 전화를 받았었다. 지난 여름에 큰언니가 요양원에 계셨을 때 부천 사는 동생과 언니 면회를 갔었다. 그때 옥경이 조카가 옥경이 조카의 집까지 방문을 했을 때 그 조카가 얼마나 우리를 극진히 대접을 해줬는지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 수요일날 아침 일찍 조카님을 모시고 부천 동생 집을 방문했다. 동생은 새집 짓고 잘 사는 동생이다. 조카는
동생이 깨끗한 그 새로 지은 집을 보면서 참 좋아하며 축하도 해주었다. 동생이 맛있게 점심을 준비해서 밥을 먹고 안방 침대를 또 옮겨달라고 동생이 부탁을 해서 여자들 셋이서 힘들게 침대를 옮겨 놓았다. 동생 남편에게 부탁을 했더니 반대를 하더란다. 3시에 동생 집을 나와서 우리 가게로 왔다. 처음 방문하는 나의 사업장이다. 손님도 없을 것도 같고 또 조카님이 모처럼 방문을 했기에 그냥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들어왔다. 처음으로 우리 집을 방문한 우리 조카님이고 집으로 그냥 조카를 모시고 왔었다. 이대로는 그냥 배가 불러서 저녁을 먹을 수도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올림픽 공원을 한 바퀴 돌자고 하며 운동을 나갔다. 조카님은 올림픽 공원은 처음 가보는 것이다. 부지런히 다녀왔는데도 2시간이 걸렸다. 그제서야 출출함을 느끼면서 다 작은 돌솥에다가 밥을 하고 김치와 된장국을 맛있게 끓여서 있는 반찬하고 함께 저녁을 먹었다. 은숙이가 천호동에 살고 있어서 여기 왔다고 하니까 은숙이는 그 조카의 바로 여동생 밑에 동생입니다. 은숙이가 언니 얼굴 본다고 택시를 타고 우리 집에 왔다. 서로가 반가운 만남이고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다. 우리는 많은 대화를 했다. 은숙이는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다. 얼굴만 봐도 피곤해 보인다. 허리가 아파서 쩔쩔매는 모습이 안쓰러웠다. 은숙이도 벌써 나이가 50이라고 한다. 딸들도 다 크고 큰 딸은 24살, 둘째 딸은 22살이라고 한다. 이 조카딸도 남편하고 헤어지고 어렵게 딸 2 데리고 살고 있다. 그런데 딸들하고 마음이 맞지를 않아서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그 때문에 우울증까지 왔었다고 한다. 너무너무 힘들었어. 은숙이는 친구들과 등산을 다니면서 마음을 돌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이다. 고생해서 애들 길러놨더니 애들이 돈 벌려고도 하지 않고 또 돈을 벌어도 엄마에게는 안 준다는 것이다. 얼마를 버는지 말도 안 해준다는 것이다. 큰딸은 돈을 조금만 벌면 해외로 여행 다녀오고 돈이 똑 떨어지면 또 다시 직장을 다니고 대학을 안 보내줬다고 엄마를 그렇게 원망을 한다는 것이다. 듣고 보니 은숙이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으다. 11시경에 은숙이는 돌아가고 옥경이 조카와 나는 잠을 자면서 은숙이 걱정을 많이 했다. 그 이튿날 아침을 먹고 조카님은 아들 집으로 가고 나는 사업장으로 출근을 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2년 12월 1일입니다. 다음은 우리 큰아들 성년음악회. 아들이 음악 동아리를 이때 당시에 하고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성년음악회다. 올해는 서울대 안에 있는 가원홀에서 한다고 한다. 요즘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 그리고 눈도 너무 많이 왔다. 3일째 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다닌다. 그런데 아들 합창대만 아니면 안 갈 수도 있으련만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아들이기 때문에 교회 성가대에서도 간다고 하고 또 제이미 언니도 가겠다고 하고 상이와 프레드도 간다고 한다. 아들에게 응원을 하기 위해서도 나는 꼭 가야 한다. 강추위를 뚫고 약간 여유있게 제이미 언니랑 도착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서울대. 나는 처음 가본다. 그 크기가 대단했다.
그 학교 넓이가 버스로 한 4정구정이나 되었다. 버스 타고 학교를 쭉 돌아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가더라고요. 4정구정이나 쉬더라고요. 음악회가 7시부터 시작을 한다는데 우리는 6시에 도착을 했다. 언니랑 학교 구내 식당에 가서 저녁밥을 먹는데 음식값은 4,000원. 맛이 별로 없다. 나는 너무 실망을 했다. 콩나물밥인데 모든 학생들이 다 그 밥을 사 먹는다. 일반 식당과는 달리 너무 조용했다. 식당 안이. 난 속으로 최고 가는 대학 식당인데 와보니까 별것 아니구나 생각을 했다. 하여간 밥을 먹고 교회 이제 음악회 장소로 가보니까 교회 식구들과 상이와 프레드도 와 있었다. 드디어 음악회가 시작을 했다. 일부는 교회 음악을 부르고 2부는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칸탄타식으로 진행을 했다. 그 많은 그 찬양들을 어떻게 가사를 다 외워서 부르는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다. 노래도 잘해서 수준급이었다. 관객들도 많이 왔었다. 추위에 참석해준 모든 분들이 정말 고마웠다. 다 끝나고 앵콜송이 더 재밌었다. 지휘자도 기분이 좋은지 혼자서 오페라, 약장수를 부르는데 너무 재밌게 부른다. 노래와 몸짓과 엉성한 춤, 코믹한 점 모두가 즐거워서 웃음으로 보았다. 9시 20분쯤 모든 게 끝이 났다. 끝나고 보니 미선이도 신랑감이랑 와줘서 고마웠다. 미선이는 교회 청년이었습니다. 교회 성가대에서 준비한 꽃이랑 금일봉을 아들에게 전하고 우리는 추운 밤 공기를 마시며 집으로 돌아왔다. 직장 다니면서 음악회를 준비한 모든 합창 단원들 정말 몸은 많이 힘들었겠지만 각자들 본인이 좋아하는 활동을 하니까 보람과 행복감, 성취감이 있었을 것이다. 제미 언니도 젊었다면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한다. 나 역시도 해보고 싶은 욕심은 있었다. 그런데 나이가 있으니 교회 성가대로 그냥 만족을 해야지 생각을 했다. 하여간 열심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내 아들 대견하고 자랑스럽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2년 12월 8일입니다. 다음은 이상한 지출입니다. 난 10월 21일 날 지금 사는 이 집으로 이사를 왔는데 집은 아담하고 혼자 살기에 참 편한 집인데 이상하게 생각지도 않은 돈 쓸 일이 자꾸 생긴다. 왜 이런 일이 자꾸만 일어나는지 정말 걱정이 되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록을 해본다. 다시는 생각지 않는 지출을 막아주셨으면 한다. 지출을 막아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사 올 때 돌 침대가 망가져서 40만 원을 썼다. 이삿짐 센터 사람들이 실수였음에도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었다.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때 일만 생각을 하면 정말 몸서리가 쳐진다. 제가 돌침대를 쓰고 있는데 그 이삿짐 센터 분들이 이사하는 날 왔걸래 돌침대를 제가 다 작동을 해봤어요. 이렇게 전기를 꽂으면 이렇게 작동이 되지요. 그러니까 이사 간 집도 이렇게 지장 없이 이게 전기를 다 통하게끔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다 그 일하는 사람하고 확인을 하고 이사를 하고 이사한 집에서 전기를 꽂으니까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오기 전에 이렇게 전기가 다 들어왔었는데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걱정하지 말라고 해준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무리 만져도 이게 전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기술자를 데려다가 이제 그냥 사설 기술자지요. 그렇게 해도 안 통하는 거예요, 전기가. 아, 그랬더니 나중에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사 오기 전에도 이게 전기가 안 통했었다. 그때부터 이제 우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아우, 사진을 꼭 찍어놔야 되는데 글쎄 사진을 안 찍어놓고 그 두 사람한테만 그냥 확인을 시켰는데 그 사람들도 마음이 확 변해가지고 이사 오기 전부터 이건 전기가 안 통했다. 이렇게 우겨대는데 사람 죽겠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그냥 그게 아니라고 내가 아무리 그분들을 이해를 시키려고 하니까 나중에는 그냥 막가파로 나오더라고요. 막 욕을 막 하더라고요. 이사 오기 전에도 고장이 났던 건데 왜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냐. 이런 식으로 막 화를 내는데 정말 진짜 이런 일은 저도 처음 당했습니다. 제가 또 여자 혼자니까 더 함부로 대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병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또 아는 사람인데 그러더라고요. 아는 사람 그 한 푼이라도 벌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는 사람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사람은 일을 안 하고 그 사람이 데리고 있는 그 인부들이 일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 병이 날 것 같아서 이제 아들한테 얘기를 했지요. 아들아, 내가 엄마 돌침 내가 이러저러 해서 지금 작동이 안 됐는데 이 아저씨들이 이렇게 우겨대고 나를 너무 스트레스를 주는데 진짜 힘들어 죽겠다. 해가지고 이제 아들이 와서 그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그 다 녹음을 했지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 이렇게 이사를 하셨는데 당신들 그렇게 이사 오기 전에 아무 일이 없었던 그 침대가 왜 이사 와서는 이렇게 전기가 지금 통하지 않느냐. 이거는 당신들이 잘못 아니냐. 어머니 말씀 들으니까 잘 통했었다는데 당신들이 지금 너무 우기고 막 그냥 막 소리 지르고 욕까지 해대가지고 어머니가 지금 병이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될 지경이다. 당신들이 그 어머니 병원비까지 다 물어내야 된다. 막 이렇게 하니까는 그때서 이분들이 꼬리를 조금 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거를 고치면은 자기들이 전부 물어주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도 하루에 뭐 인건비 얼마 받고 하는데 그 이상을 지출이 나가면 자기들이 감당할 길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반만 내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침대 회사로 전화를 했지요. 그리고 그분들이 와서 보니까는 이사하는 사람들이 전기 코드를 함부로 그냥 쫙 다 뜯어가지고 이사 와서 연결을 하려니까 그분들이 그 순서를 모르는 거예요, 글쎄. 그래서 안 들어왔는데 그 경비가 65만 원이 들었어요. 65만 원이 들어서 그분들한테 30만 원 받고 제가 35만 원 지출을 했습니다. 아유, 이사 정말 사람 잘 만나야지. 너무 이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쓰던 거 써도 되는데 또 그리고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이사 생각만 하면 내가 몸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또 이상하게 에어컨이 저기 사야 된다는 거예요. 에어컨. 우리 아들이 나는 그냥 써도 되는데 엄마 오래 썼으니까 전기세가 이건 많이 나오니까 전기세 적게 나오는 걸로 바꾸세요. 그래가지고 또 에어컨을 다시 바꿨습니다. 그래도 또 세탁기가 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동이 잘 됐던 건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세탁기를 또 샀습니다. 이사 오기 전에는 그렇게 잘 되던 세탁기가 이사하는 과정에서 뭔 센서가 잘못됐던 건지 안 되는 것이다. 정말 안 살 수도 없는 것이다. 또 사업장에 일하는데 다리미가 고장이 난 거예요. 야, 서비스를 보냈더니 이것도 역시도 너무 오래 썼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새 것으로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샀습니다. 또 미싱이 고장이 난 거예요. 아이고, 모터 소리가 얼마나 큰지 정말 그냥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지금 내가 머리가 지금 내가 아프고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서비스를 받을까 하고 연락을 해보니까 서비스원이 와서 보고는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다가 다 수명이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모다를 다시 바꿨습니다. 이러니 생각지도 않은 지출이 계속 되는 거예요, 요새. 그리고 우리 손주 돌이 15일 날인데 큰 거는 할머니가 못 해줘도 그래도 반지 한 돈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또 반지 한 돈을 샀습니다. 그런데 또 요상하게 자동차 검사가 나왔습니다. 자동차 검사를 직접 가서 검사를 하면은 저렴하게 검사를 받을 수가 있는데 저는 그때까지 카센터만 가야 되는 건 줄 알고 카센터다 맡겨가지고 비싼 요금을 내면서 저기 자동차 검사를 했습니다. 나중에 누가 얘기를 해서 들어보니까는 직접 본인이 가면은 훨씬 돈이 적게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 내 자신한테 내가 그냥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렇게 지출을 했고 또 의료보험이 우리 아들이 직장을 이직을 하면서 바로 저기 그 의료보험을 엄마까지 같이 옮겨 써야 되는데 그걸 아들이 신경을 깜빡하고 안 썼나 봐요. 한 달 늦게 아들이 신고를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 한 달 안 낸 것이 저한테 그렇게 보험료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내야 된다고. 그래서 또 생각지도 않게 보험료를 또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 자동차 이제 주차장이 먼저 살던 집은 있었는데 이쪽으로 이사 오니까 주차장이 없는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도로 옆에 이렇게 금 하나씩 거진 거 있잖아요. 그것을 3개월치씩 내야 되더라고요. 그거 한 자리 차지한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자리가 없어가지고들 난리인데. 그래서 이사 온 집이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거주자 우선 주차장 비용으로 또 석 달치를 지불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지출을 계속 하다 보니까 겁이 나기도 해서 하나님께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계속 이렇게 돈 나가는 일이 있으면은 저는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과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집으로 이사 올 때 보증금 몇백만 원 올려준 것도 저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돈 나가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록을 했습니다. 2012년 12월 달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유 세상에 이 일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감사합니다. 건강들 하세요.